잠을 7시간이나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더 피곤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보다 덜 피곤해야 정상인데 막상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죠. 반대로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겨우 15분 눈 붙였을 뿐인데 개운하게 일어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잠들었다가 깨는 것, 그게 전부라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면은 크게 5개의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비렘 수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렘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이 5단계를 한번 완전히 돌려면 대략 90분에서 120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8시간 정도 잔다고 하면 이 사이클을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는 셈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얕은 잠의 시작입니다. 이때는 정말 작은 소리만 나도 바로 깨버리죠. 누가 문 여는 소리, 창문 밖 자동차 소리, 심지어 옆 사람이 뒤척이는 소리에도 눈이 떠집니다. 이 상태가 대략 5분 정도 지속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외부 소음에 조금 덜 민감해집니다. 뇌파를 측정해보면 K복 합체와 수면 방출하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건 뇌가 본격적으로 휴식 모드에 들어갔다는 신호거든요. 이 단계는 전체 수면의 약 5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긴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가 흐르면 드디어 3단계에 진입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깊은 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의 시작이죠. 뇌파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맥박과 호흡도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4단계는 숙면의 절정인데 이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깨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흔들어도 잘 안 깨고 심지어 알람 소리도 못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3단계와 4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때 우리 몸이 진짜 회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낮에 쓰다 남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2단계에서 키가 자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단계인 렘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렘 수면은 다른 단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자율신경계가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맥박과 혈압, 호흡이 올라가고 체온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근육의 긴장도는 오히려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온몸의 힘이 쭉 빠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렘 수면 동안 뇌는 하루 동안 경험했던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쌓였던 감정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수면 단계들은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알람은 정확히 오전 7시에 울리지만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맞춰서 1단계나 2단계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알람이 울린 시간이 공교롭게도 3단계나 4단계의 깊은 수면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완전히 휴식 모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깨워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비슷하죠.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깨워지니까 극심한 피로감과 멍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일어나면 두통까지 느낀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1단계나 2단계의 얕은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미 각성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죠. 그래서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깨느냐에 따라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제는 7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했고 오늘은 6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했다면 그건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잠에서 깬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면 사이클을 역산하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평균 90분이니까
90분의 배수로 수면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밤 11시 30분에 자거나 자정에 자면 되는 거죠. 11시 30분에 자면 7시간 30분으로 정확히 5사이클이고 자정에 자면 7시간으로 4, 5사이클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람이 울릴 때쯤 자연스럽게 얕은 수면 단계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요즘은 이런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앱들도 많습니다. 일어날 시간을 입력하면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추천해주고 심지어 스마트워치와 연동해서 실제로 얕은 수면 단계일 때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얕은 수면만 반복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3단계와 4단계의 깊은 수면이 우리 몸의 회복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렘 수면 역시 정신 건강과 기억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자야 이 모든 단계를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면 시간이 4시간이나 5시간으로 줄어들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당장은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감정 불안정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죠. 반대로 렘 수면이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렘 수면 중에는 맥박과 혈압, 호흡, 체온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반복되면 오히려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주말에 12시간씩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경우가 있는 거죠. 수면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 동안 각 단계를 균형 있게 거쳐야 진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왜 그렇게 짧게 자고도 개운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낮잠을 15분 정도 자면 1단계나 2단계의 얕은 수면만 경험하고 깹니다. 아직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걸 파워냅이라고 부르는데 짧은 시간 동안 뇌에 휴식을 주면서도 깊은 수면의 늪에 빠지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한 상태에서 15분 낮잠을 잤다면 그 순간은 개운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낮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밤에 취하는 본 수면을 대체할 수는 없죠.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은 주로 밤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낮잠만으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아무리 자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그건 밤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하다는 신호인 겁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먼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면 그에 맞춰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주중에는 밤 12시에 자다가 주말에 새벽 3시에 자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뇌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고 소음이 있으면 얕은 수면 단계에서 자꾸 깨거든요.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업무를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 상태와 연결시켜서 정작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11시쯤에도 여전히 카페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더 복잡한데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렘 수면을 방해해서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하게 하고 새벽에 자꾸 깨게 만들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인 겁니다.
운동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을 더 많이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지니까 운동은 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는 괜찮지만 땀을 많이 흘리는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하죠.